안녕하세요. 창성고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51회 2번 문항을 선생님하고 같이 볼 겁니다. 우리 지금 교과서 진도가 딱 요 진도랑 비슷해요. 문제 문항 나가는 그 주제랑.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 중에서 2번 문항은 부여와 관련된 설명 문제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하면서 문제 유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 2번입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지문이 하나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진 자료도 하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생소한 사진이네요. 한번 설명을 먼저 그럼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 유물은 중국 지린성 숭화강 유역. 이거 조금 익숙하네요. 숭화강 유역. 그 다음에 둥판산 유적에서 출토된 어느 나라, 가 나라의 금동제 가면이다. 금동으로 만든 가면이라는 거죠. 삼국지 위지 동의전, 삼국지 동의전에 따르면 이 가나라에는 여러 가들이 별도로 가나라는 사출도가 있으며 힌트가 지금 두 개가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여러 가들이 가나라는 사출도가 있다. 1번 사출도. 그 다음에 사람을 죽여 순장하는 풍습이 하나 나오네요. 순장. 그 다음에 이 위에 보면은 숭화강 유역이 있는 지역에서 발현한 나라이다 라는 걸로 봐서는 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나라는 부여죠. 부여와 관련된 설명을 여러분이 고르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답은 1번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제천 행사까지 다 지난 시간에 교과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천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 배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볼까요? 12월의 영고, 부여가 영고고요. 그 다음에 뭐였나요?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동맹이라는 이름의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죠. 맞습니다. 동해에도 제천 행사가 있었어요. 동해에는 제천 행사 이름이 무천, 기억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삼안 지역에도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삼안 지역에도 계절제가 2번 있었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 다음 2번 한번 볼까요? 신지읍차라고 불리는 지배자가 있었다. 이거는 삼안과 관련된 설명이죠. 그 다음 제사장인 청군, 그 다음에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이것도 역시 사망과 관련된 설명이네요. 재정이 분리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청군과 소도가 있었다라는 거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다. 이거는 고구려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다음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뭐라고 돼 있나요? 소나 말로 변상하게 했다. 이거는 뭐죠, 여러분? 맞습니다. 책화죠, 책화. 이것도 어느 나라인가요? 동해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부여와 관련된 것을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부여와 관련된 유물 유적이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눈검에 나와 있는 사진 자료 같은 거는 눈으로 꼭 익혀놓길 바랍니다. 뒤에 보면 이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지도와 부여와 관련된 설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전에 숭화강 유역 있는 데라고 했으니까 이 위쪽 지역 부여가 여기 있고요. 고구려는 이 졸본 국내성 있는 압록강 근처에 고구려가 있었다라는 거 알면 되겠죠. 그 다음 옥저, 앞에 지문에 나왔던 동해, 그 다음 삼안 지역, 마한, 변한, 진안 이렇게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여의 발전과 멸망이라고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 송화강 유역, 숭화강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송화강이 되는 거예요.
평화지대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 1세기 초 왕호를 사용했다는 거는 왕이라는 칭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중국과의 교역으로 세력을 확대를 하게 됩니다. 3세기 말에 선비족의 침입으로 세력이 굉장히 위축되었다가 5세기 말 고구려에 병합되면서 부여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멸망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부여의 정치적인 특징은 왕권이 굉장히 약했고 왕에 버금가는 세력들이 각 지역을 다스린다라고 했습니다. 중앙에 이렇게 왕이 있으면 각각 여기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각 가들이 그 지역을 다스린다라고 했습니다. 왕과 약간 대등한 위치라고 할 수 있죠. 왕권이 미약했기 때문에 국가에 큰 재난이 생기면 그 책임을 물어서 왕을 왕위에서 내쫓기도 했다입니다. 사출도 여기 설명을 해놨죠,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 부여의 사회 보면은 농경과 목축이 발달 두 가지가 다 발달했기 때문에 반농 방목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순장은 우리 앞에 봤던 것처럼 사망을 하게 되면 유력자 왕이나 뭐 그에 따르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걷거나 강제로 죽여서 시신과 함께 묻는 장례 풍습입니다. 우제전법이라는 또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소를 죽여서 소의 발군 모양에 따라서 국가의 운세를 예견했던 부여의 정법입니다. 부여의 제천 행사는 12월에 열리는 영고라고 있고요. 법률도 지금 기록상 남아있는 걸 보면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 그 다음 도둑질한 자는 물건을 12배로 배상한다라고 하는 일책 12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보면은 부여를 비롯한 고구려, 옥저, 동해와 관련된 설명들이 조금씩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나라에는 임금이 있었다, 왕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6가지 가축이로 이름을 낸 관직명이 있는데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대사, 사자, 대사자, 대사, 대사자, 사자였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출도와 관련된 설명이고 옆에 있는 대사, 대사자, 사자는 일종의 왕 밑에 있던 관직 이름, 그 다음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밑에 있던 관직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는데 큰 곳은 수천 집, 작은 곳은 수백 집이었다. 은력, 정월,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그 다음에 영고라고 한다. 그 다음에 형옥을 중단하고 제수를 풀어주었다. 그 다음에 형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은 정몰하여 노비로 삼는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게 되면 12배를 배상하게 했다. 그 다음 여자와 관련된 것과 조금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들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 오늘 한능검 51회 2번에서는 부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부여가 나왔다고 해서 계속 부여가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 나라의 성장과 관련된 거는 항상 한능검에서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데 고구려가 나올 수도 있고 옥저가 나올 수도 있고 동해가 나올 수도 있고 삼한 지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의 특징, 어떻게 발전하고 멸망했는지, 정치적인 특징은 뭔지, 그 다음에 풍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